안녕하세요. 미녀와 야수다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 젊은이들의 연애관과 결혼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고민과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 나누며 그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함께 덜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 두 분이나 나오셨네요. 네, 한국 여론방송에 숨어있던 보석들이죠. 구미녀는 가고 신미녀가 돌아왔습니다. 한국 여론방송의 박희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녀와 야수다의 새로운 미녀 박희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새로운 미녀 맞나요? 지금 구미녀가 보고 있을 텐데. 네, 약간 두렵지만 네. 새로운 미녀가 되기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네. 각오가 참 좋습니다. 네. 네. 우리 박희영 기자는 올해 방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20대 중반입니다. 20대 중반. 네. 네. 동안이시죠? 동안이신 거죠? 네. 반응이 안 좋아요. 네. 우리 친하게 앞으로 지금 2시간 동안 방송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외모는 야수가 아니지만 잠재력은 있어 보이는 이호일 기자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애하고 싶은 남자 연하남 이호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좋은데요. 고맙습니다. 네. 연하남이라고 했는데 뭐가 기준으로 연하남인 거죠? 네, 우선 연애를 하고 싶은 남자 줄여서 연하남이고요. 이 연하남이라는 것이 또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다. 이런 뜻까지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아우르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네, 이제 앞으로 아우를 계획이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네. 탐나는 존칭이네요, 연하나. 네. 다음번에 또 써 먹으시는 거는 써먹을 순 없지만 그냥 탐나는 그런. 어디 딴 데 가서 절대 써먹을 수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미 친근한 얼굴이죠. 네. 네, 우리 현태 기자 보면 볼수록 이 마약 떡볶이 같이 아하. 이렇게 빠져드는 네. 그 매력. 네. 네, 시청자분들도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될 텐데. 네. 그죠? 네, 반갑습니다. 바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날마다 살이 찌는데 왜 찌는지 도무지 모르는 남자 김현태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격하게 동의를 해요. 오늘 소개에 네. 대해서. 왜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이제 유부남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외모에 물론 많이 가꾸긴 하지만 조금 덜 가꾸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앞으로는 꼭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을 굉장히 자주 드시더라고요. 굉장히 삼겹살 저 정말 좋아합니다. 아. 저희 어머니가 저 가져오셨을 때 삼겹살을 많이 못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삼겹살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나름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대신에 네, 어머니 대신 어머니 목까지 제가 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유부남이지만 네. 품절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는 품절남이라고 나름 자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자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덕분에 우리 미수다의 평균 연령이 확 낮춰졌어요. 네, 오늘 그만큼 더 상큼발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또 어떤 사연들이 있나요? 첫 번째 사연 어떤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 그가 저의 집에 놀러 왔다가 휴대폰을 놓고 간 것이 화근이었죠. 몰래 그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나니 기가 차더라고요. 저에게는 집에서 쉬겠다고 한 날에 친구들과 모여 술을 마신 적이 있고 직장의 여자 후배들을 은근히 살갑게 챙기기도 했더라고요. 저한텐 가끔 시큰둥하게 굴던 그가 맞나 싶었죠. 남자친구에게 따지고도 싶고 이젠 자꾸 불신하게 되는 것이 너무 괴롭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숨 쉬셨죠? 박경 기자. 네. 네, 오늘 첫 방송이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제 아내 되시는 분, 되시는 우리 분, 극존칭을 써서 예전 여자친구, 그 결혼 전 여자친구가 그쵸? 항상 핸드폰 이제 비밀번호까지 알아가지고 종종 핸드폰을 체크를 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뭐 정말 아는 여자가 아니라 모르는 여성의 카톡 메시지가 떴다. 그러면 정말 이제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바로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삭제를 하는데 사실 뭐 그냥 아는 여성분 혹은 뭐 학원을 다니다가 알게 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벼운 안부 인사만 전해도 굉장히 과민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좀 의심이 좀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사연을 보니까 또 제 아내만 그런 게
아내만 그런 게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네. 반대로 그 와이프의 휴대폰을 안 보나요? 저도 사실은 아내 와이프를 몰래 한번 봤습니다. 봐요. 봤는데, 본다니까, 아니, 자기도. 봤는데 자기도 이제 본다니까. 남자분들 사실 저는 아내를 믿었기 때문에 뭐 믿었는데. 동기 오빠들 막 이래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약간 화가 나긴 나더라고요. 내용이 근데 조금 있었나요, 수위가? 다행히 내용에 수위가 있는 건 없었기 때문에 네. 크게 뭐 이렇게 싸우거나 그런진 않았지만 일단은 뭐 아내가 오히려 왜 남의 핸드폰을 허락 없이 보냐라고 역으로 더 화를 내가지고 차마 제가 이렇게 성화를 낼 그런 기미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랬구나. 네. 그럼 본인의 핸드폰을 마구 보고 자기 핸드폰은 왜 허락 없이 보냐? 그래서 이제 그 이래로 이제 서로 사생활은 좀 보호해 주자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보고 있습니다. 서로 안 보고. 박기영 기자 너무 왜? 기다리셨는데. 왜? 뭐 찔리는 거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본인 좀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본인의 얘기를 좀 소개해 주시죠. 왜 보다 걸렸어요? 눈물까지 흘리시고. 물 좀. 네, 잠깐 끊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왜 기침을 하는지, 왜 살에 지금 찔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찔려서 네. 저도 이거 모르게 봐요. 기침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저도 사실 남자친구 휴대폰을 몰래 남자친구 화장실에 가거나 네. 어디 잠시 비울 때 몰래 카톡을 확인하는데 좀 의심스러운 게 카톡을 보면 원래 채팅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항상 제 카톡방만 있더라고요. 다른 건 나갔다는 말이네요. 네, 다른 거는 항상 다 나갔어요. 지금 제가 2년을 사귀었는데 네. 항상 2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심스럽네요. 본인이 무의식 중에 지운 건 아닐까요? 왜 이렇게 네. 두둔을 하고 계세요, 지금? 아직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사건의 본인이 전말을 이제 지우고 시작도 안 했는데. 하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남자친구 핸드폰 네. 카톡방입니다. 비밀번호를 아시나 봐요? 네, 저희는 비밀번호가 같습니다. 비밀번호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겠다 진짜. 의미가 있어요. 네. 제 생일이고 남자친구 생일이 이라서 네, 박희영 기자의 비밀번호가 밝혀지는 순간, 개인정보인데, 네, 감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박희영 기자는 안 지우나요? 안 나가나요? 네, 저는 항상 카톡방을 저는 절대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저의 카톡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잖아요. 저의 남자친구 카톡이. 근데 항상 제 카톡방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걸까요? 물어봤어요? 물어보지 그랬어요. 그건 지운 게 확실합니다. 몰래 봐서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몰래 봐서. 아니 그럼 카톡방이 그 다른 남성분들과의 대화도 없이 그냥 정말로 본인과의 대화만? 네. 그건 좀 그렇지 않나? 네. 혹시 친구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바쁠 수 있다고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 그 아내가 만약에 카톡을 보고 다른 이성과의 대화가 있으면 굉장히 예민해져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운 적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대화는 아니고 그냥 잘 지내? 그래 나 잘 지내. 나중에 뭐 밥 한 끼 먹자 이런 대화도 이제 혹시나 또 좀 기분이 언짢아 할까봐 저는 지웠는데 근데 또 그렇게 의심을 하면 또 안 될 게 또 나름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자꾸 두둔하시지 아까부터? 그러니까 이제 제 경험이랑 비슷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남자 입장으로 바라본 거고 이제 여자 입장. 근데 이제 우리 여자들이 우려를 하는 네. 거는 잘 지내에서 다 시작한다는 네. 거죠. 잘 지내 하다가 잘 지내는지 실제로 확인하고 확인하려면 또 만나야 되고. 밥 한번 먹고. 그죠? 밥은 먹고 다니니? 밥 같이 먹고. 근데 뭐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그렇게 완부를 주고 받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럼 실제로 만약에 본인이 카톡을 하다가 정말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이상한 관계는 아니고 정말로 그냥 아는 뭐 업무적이라든가 그런 카톡을 봤을 때 본인 어떨 것 같은지. 같이 있을 때 다른 여자한테 카톡이 온 적이 없어서. 네. 그럼 정말 없는 것 같은데. 정말요? 네. 혹시 핸드폰이 2개? 그럴 수도 너무 있겠다. 갔나? 제가 너무 명탐정으로 그럴 수도 갔나요? 있어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가져보셨나요? 핸드폰 2개? 저는 가져본 적은 없지만 이제 PC를 따로 쓰고 PC용 하나,
이제 뭐 그건 무슨 말이죠? PC를 따라서 다녀? 요즘 메신저가 많이 발달돼서 이제 네. PC용으로도 하나 쓸 수 있고 이제 네. 휴대용으로도 쓸 수 있어서 어. 이제 그런 용도로는 사용한 적이 알았어요? 나 있었죠. 몰랐어. 사실 어. 그 카톡 PC 버전과 음. 앱 버전을 같이 쓰신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아닌가요?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네. 계정 이렇게 문제가 좀 있으면 이렇게 네. 불러 쓸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악용하진 개인적으로 않았고요. 문의를 해봐야겠어요. 네. 아니 모든 여성을 아우를 예정이신 우리 호일 기자님은 지금 여자친구가 네, 저는 연애를 쉬고 있고요. 아, 쉬는 건지 네. 뭐 강제로 쉬고 있는 건지는 네.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잠시 휴화산처럼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네. 터질 수 있게. 아. 언제부터인가요? 제가 쉰 게 좀 이게 좀 되게 슬픈데 네. 상당히 오랜 기간인가 보죠. 오랜 기간이 아니라서 또 더 그런 것 같은데 또 최근 일인가 보죠. 네. 작년 뭐 작년이요? 꽤된것 같아요. 작년이요? 작년 끝까지 들어봐야죠. 네. 작년 그 크리스마스 때 아. 네. 네. 크리스마스라는 게 슬프네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크리스마스 당일에 네, 당일에 저는 아. 헤어졌죠. 어쩌다가 그런 봉변을. 네, 크리스마스 당일에 네. 저도 심지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음.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날에 네. 길거리 보면 싸우는 커플들이 꼭 있잖아요. 좋은 날에. 그래서 왜 저렇게 싸우고 네. 있을까 했는데 음. 다음 날은 제가 집에 혼자 가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죠?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네. 다음 갑자기? 주에 한번 이어서 가야 되겠는데 네. 벌써 눈가가 촉촉해져가지고 뭐 벌써 휴장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벌써 네. 시간이 뭐 내일이면은 5월인데, 네. 그죠? 네. 네, 담아두고 있습니다. 네, 쓰담쓰담 해주자고요. 네. 많은 위로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 혹시나 그 헤어지신 이유가 다른 뭐 카톡상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카톡상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행스럽게. 그보다 더한 거였나요? 약간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 아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격, 어떤 문제죠? 그런 건 아니지. 그 친구는 저에게 마음이 크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좀 마음이 큰 상태였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날 그게 터져버린 거였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네. 그런 종말에 맞았다. 그 연애 기간이 길진 않았겠네요. 연애 기간이 길지는 않았죠. 오히려 만났던 기간보다 연애했던 기간이 더 짧았으니까 네, 그렇게 됐었죠. 혼자 거의 짝사랑하시다가 끝난 것 같기도 근데 만난 기간이 원래 제 경험으로는 만난 기간이 길수록 연애 기간도 좀 길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전 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이렇게 만나온 기간, 그러니까 사귀기 전에 알아온 기간이 길수록 저는 사귀는 기간도 조금 길어졌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네, 저는 기간이 짧았다고 해서 네. 그 사랑이 뭐 작았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아. 기간이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지 중요한- 않습니다. 지금 네. 뭐 영상 편지 한 번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쓰지 말고요, 네, 지금. 네. 쓸 뻔했어. 어떡해. 진짜 쓸 뻔했어. 지금 쓸까봐 지금 네. 제가 잘랐습니다. 네. 네, 진짜 쓸 뻔했어요. 네. 영상 편지는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카톡 날려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PC 계정으로 보내. 네. 다른 버전으로. 아니 우리 그 MC 김민정 아나운서는 네. 이런 경험이 없나요? 저요? 네. 음, 많을 것 같아서. 네. 네. 잘 볼 것 같나요? 네. 굉장히 잘 보실 것 같아요. 갑자기 덥지? 네. 진짜. 저는 아니고요. 사실은 제 친구예요, 진짜로. 원래 다들 자기 친구 얘기라고 근데 하더라고요. 정말, 네. 정말 신기한 게, 이 친구는 패턴을 다 풀어요. 패턴을. 비밀번호를. 이게 남자들이 되게 어. 단순하거든. 아, 거의 뭐 기억 아니면 패턴. 니은 네. 아니면 패턴을 그렇게 단순하게 해놓고 오랫동안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잘 안 바꿔요. 사실 뭐 기억 이런 건 옆에서 살짝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안에 허술해요, 네. 남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제 친구가 그걸 전문적으로 이제 아하. 털었다기보다는 네, 자연스레? 그냥 자연스레 알게 네. 됐죠. 그래서 또 아니까 또 사람 네. 마음이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보게 되고 또 보면은 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아하. 없다고 또 그렇게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되게 좋았어요, 털기 전에는. 근데 그 이제 보고 난 네. 다음 뭐가 좀 잔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분이. 아. 예전 여자분을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이제 사실 둘의 마음은 굉장히 컸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옛날 여자가 이제 이 남자를 못 잊어서 계속 연락이 오는 상태였는데
이 남자도 약간 우유부단해서 네. 끊지를 못하고 또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약간 남주긴 아까웠던 그런. 그러니까 뭐 네. 우유부단한 거죠. 전에 여자친구 못 끊어내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어떻게 네. 할까 소가리를 하다가 이거 진짜 뭐 몰래 봤다는 자체도 그렇고 그걸 또 내가 몰래 봤는데 너 이렇더라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존심이 상하는 그래서 일이 될 막 수 있어서. 밤잠을 설치다가 혼자서 막 고생 하다가 결국에 터뜨린 거예요. 사실은 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거기에 치를 떨면서 정이 떨어진.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나를 못 믿는 그쵸.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정말 그 네. 헤어진 여자 혼자서 그렇게 했던 거고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걸 괜히 봐가지고 불신만 생기고 결국에는 헤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깨져버린 상실한 거죠. 그렇죠.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예, 일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이 남자랑 여자의 차이가 연애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남자는 뭐 헤어지더라도 그 전 여자를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이 여자는 반면에 그 한 번 아니면 아닌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끝난 거면 완전히 끝난 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난 거면 끝난 거죠. 아, 미련 없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은 또 뭐 헤어지자는 말을 무기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진심이 네. 아닌데 내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빨리 나를 달래주지 않으련 네. 이런 뜻으로. 네. 저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 주기적으로? 네.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우선은 저를 붙잡을 걸 알기 때문에 우선은 시간이 있어. 저러다 한 방에 훅 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네. 네. 우선 붙잡을 걸 알기 때문에 하는데 우선 헤어지자고 말을 하면 남자분들은 우선 너무나 붙잡던 너무나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너무나 붙잡더라. 아마 남자분이 더 좋아하시나 보다. 네, 그런가 봐요. 아니 저도 좋아합니다. 그렇죠. 쌍방이 좋아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일반적으로 전 이런 남성분들 의견을 또 들어보면 물론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또 헤어지자라고 하는 걸까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나를 좀 한 번만 더 붙잡아 줘라고 라는 걸 의미를 파악을 하고 남성분들이 이렇게 잘 잡아 이끌어 주시는 분도 계신데 또 반면에 그런 걸 또 둔해서 눈치를 못 채시는 남성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경험도 한번 네. 말씀. 저는 처음 발언권 주겠습니다. 저는 처음 만났던 여자친구가 헤어질 때 네. 그렇게 헤어졌었어요. 여자는 어떻게 이제 그야말로 네. 저는 사귀고 나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는 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엔 방금 말씀하신 걸 전혀 캐치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오빠 이제 그만 만나자. 그래서 알겠다.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전혀 그런 걸 몰랐어요. 그게 헤어지자는 말은 정말 헤어지는 건데 심지어 제가 그 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그래 사람 마음이 떠나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한테 되게 미안한 일이 됐죠. 그때가 몇 년 전이죠? 그때가 이제 한 3년 전쯤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그러면 나이가 20대 후반이신가요? 이제 중후반을 열심히 달리고 있죠. 열심히 달려서 네. 훅 달리신 건 아니고 살짝. 그 3년이 좀 길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사연으로 가서요. 네, 이 여자분 어떡할까요? 네. 서른이지만 모태솔로인 여자. 아니요, 우리가 그 첫 번째 너무 앞서가시면 안 되고 네. 첫 번째 사연에 대해서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역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우리 카톡을 봐가지고 카톡을. 고민인 이 여자분. 네. 이 여자분께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봤어요. 이미 보고 다 알았어. 거짓말 한 것도 알고. 우선 남자분이랑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현태 씨가 말한 것처럼 업무적인 거랑 딱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게 사적인 건지 공적인 건지 대화를 하고 오해를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대화를 먼저 나눠보고 근데 다만 이제 결국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뭐냐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남성분 입장에서는
아, 그래, 이거는 명확하게 정말 이 카톡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명확히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럼 다음부터는 우리 이제 사생활이 있는 거니까 네. 너무나 그런 사생활 침해는 조금 서로 조심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너무 네. 아무리 연인 관계라고 네. 해도 정말 카톡이라는 건 진짜 프라이빗한 거잖아요. 네, 그거를 너무 공유를 하고 이런 것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네. 좀 뭔가 비밀도 있고 이래야지 네. 이렇게 좀 신비롭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다 알면 또 재미없잖아요. 네. 가장 조심스러워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넘어가면 자꾸 쌓이거든요. 그래서 쌓이는 게 나중에 이제 폭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차라리 그때 좀 뭐 티격태격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단 푸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현명한 방법.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쌓여서 한 번에 폭발하면 걷잡을 수 붙잡을 수 없이 없죠. 돌아오지 이제 못하는 강을 여성분들은 건너는. 이제 B형 남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네. 비형 남자들이 한 번에 폭발. B형 남자가 약간 욱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B형이신가요? 예, 전 B형입니다. 네. 본인 조심하라는 이야기. 조심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와이프에게 경고하실 거예요, 지금?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어떠세요? 솔루션 어때야 될까요? 저는 약간 방향이 다른 게 한 번은 넘어가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른 네. 척? 안 본 척? 네, 한 번은 넘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면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안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또 싸움만 나지. 맞아요. 나중 되면 이 싸움이 이게 주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카톡 연락이 아니라 너가 지나가면서 만났던 사람 이런 이야기로 맞아요. 이게 번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주객전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 혼자서의 큰 상상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네. 있지만 어쨌거나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연애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럼 기회를 줬는데 이제 또 보게 되잖아요.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약간 궁금한 것이 또 본다는 것도 약간 궁금한 게 또 보시겠다는 네. 궁금하니까. 아, 그렇죠. 네. 아니 그게 계속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그게 확인해야죠. 만약에 그게 계속 이어져요.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악용하는 거지. 아, 내가 다른 사람이랑 연락을 해도 모르네. 네. 악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한 번은 그냥 넘어가지고 조금 힌트를 주나? 저는 힌트를 주진 않죠. 가만히 네, 있다가. 한 번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큰 상태를 불러일으키기보다. 그리고 그 후에 안 보실 거예요? 저는 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예. 네. 나중에 뒤통수 팍 막는 게 좋다. 아, 해머로 그냥 그러니까 네, 모르고 있다가 네. 저는 상대방을 전적으로 믿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적으로. 네, 와. 저는 약간 방향이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런 편이라서 네. 저는 그게 제 마음이 더 남자네요. 편해요. 그럼 나중에 진짜 막 뒤통수 후려 맞더라도 전적으로 네, 맞더라도 제가 맞는 게 마음 편하지. 야. 저는 남자네. 남자 아니세요? 우리 이미 현택이도 조금 품절남이 돼가지고 이제 뭐 조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조금 작아졌어요 네, 오늘. 무뎌지신 게 아닌가. 네, 작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멋진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도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사연도 여자분의 사연이죠? 네. 우리 효연 기자가 읽어주시죠. 서른이지만 모태솔로인 여자입니다. 네, 네, 모태솔로네요. 모태솔로면 한 번도 연애 경험이 없다는 그런 거죠. 뜻이죠. 네. 아, 네.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성격 파탄자도 아닌데 남자의 대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보다 못한 친구들도 연애를 척척 잘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나요. 요즘은 회사와 집만 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아, 저 왠지 이분의 일단은 떠오르나요? 어떤 사람일지? 그러니까 성향이 조금 중간은 아니고 약간 극과 극일 것 같은데 어. 저는 약간 좀 미모가 출중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유용한 그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딱 아리따운 여성분들을 보면 이미 남자친구가 있겠지라고 것이다. 이제 결정을 내리시고 아예 접근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미모가 출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뭐 고백해서 되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정말 접근하시기도 전에 딱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태솔로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상당히 그 킹카기 때문에 네. 범접할 수 없다. 범접할 네. 수 없어서 그래봤자 뭐 네. 이영애 전지현 다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결국 여자 이제 여신입니까? 인연이 있으면 이제 만나긴 하겠지만 네. 사실 뭐 주변에서 이렇게 정말 외모가 출중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주위에서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좀 미남이시거나 아니면 미녀이실 경우에, 우리 회사로 따지면 어떤 정도죠? 아까 우리 회사 때는 바로 MC분 김민정 아나운서가 아직 남자친구분이 이거 안 없는 걸로 짰어요. 이거 지금 즉석에서 얘기한 없는 거예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남성분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런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훈훈한 마무리를 그런 거죠. 이렇게 네. 마무리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대 네. 기자. 네. 저는 약간 생각이 또 다른. 저 자꾸 생각이 다르죠. 네, 오늘 잘 됐네요. 뭐. 아, 네. 씨를. 저는 네. 이분 사연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음. 대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리하다. 네, 이렇게 사연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네. 진취적인 여성분이라고 하시고 매력적인 여성분이라고 하셨는데 또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시하지 않는다는 건 약간의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네. 자신은 조금 자기 애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어요. 충분히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자존감이 떨어진다거나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죠. 역으로 그럴 생각하면 여성보다. 주변에 만족할 수 있는 남성분이 없으셔서 그랬나요? 남자분들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서. 차시는 분이 일단 주변에 나타나야지 네. 되는데, 남자친구분 잘생기셨나요? 못생겼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 지금 이거 일부러 이렇게 방송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여성분이 접근을 할까봐 일부러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닌가요? 희영 기자 그렇게 네. 계산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어떤 매력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우선 다정다감하고 네. 네. 잘 챙겨줘서 아. 그 부분이 제일 배려가 네 듣던 배려스러웠습니다. 대로네요. 네. 아니, 두 듣자 분- 하니 네. 아주 어느 분이 먼저 고백을? 남자친구가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여성분 입장에서는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가 조금 어렵겠죠? 여성분 입장에서요? 네.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도 남성분이 먼저 이렇게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렇죠. 직접적인 네. 언지를 한다기보다는 음. 추파를 주겠죠. 아, 추파. 고백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네. 열어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캐치를 그렇죠. 하셔야겠네요. 저를 보시면서 네. 이게 딱 이제 아우르실 이제 연하남이시니까. 근데 네. 저는 어떻게 네. 생각하냐면 음. 여자분이 먼저 다가가는 게 정말 매력적인 분이 아닌가. 왜냐면 네. 남자 여자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내가 마음이 가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맞아요. 거지. 내가 여자니까 조금 더 기다리고 있어야지. 네. 내가 남자니까 먼저 다가가야지.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남자도 고백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심지어 준비해간 것들 중에 100개 중에 1개도 하기 힘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남녀 마음은 네, 어찌 보면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건데 이걸 남녀를 약간 제한해 버리면 네. 좀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마음에 뒀던 이성을 근데 나는 나하고는 안 되겠지. 좀 너무 과분한 이성이다 해서 포기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포기했다기보단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말을 못 걸어본 적은 있었어요. 아예 대시 자체를 네. 다가갈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예 말을 방법조차 거세요. 떠오르지 않았어요. 말을 거시라고. 너무나 이제 모든 것을 아우르기에 좀. 네. 아직은 제 그릇이 작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을 걸어주기를. 네. 말씀드렸잖아요. 조만간, 네. 진취적인 여성이 우리 진취적인 방금 사람이 되게 냄새나는 진취적이었죠. 네, 이거 진취적이었어요. 어때요? 약간 당혹스럽게 했는데 이러면 안 돼 여자가. 근데 막상 이런 또 이렇게 진취적으로 다가오니까 오니까 홀 기자가 어떠세요? 되게 당황. 그러니까 이런 당황스럽죠. 순간은 당황스러운데 이런 게 집에 갈 때 생각이 나요. 가다가 왜냐면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사람과 같이 있지 않을 때 무언가가 떠오른다는 건 네. 굉장한 매개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오늘- 부분들이 오늘 12시쯤에 또 제 생각을 하시고. 문자 오는 거 아닙니까? 네, 12시쯤에. 자기 전에 네. 빠른 답장 보내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저는 약간 호일 기자의 의견도 갖고 있고 좀 보수적인 입장도 갖고 있는데 사실 저는 예전에 그 숫기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제가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 우리 웃고 갈까요, 한번? 아니 그 네. 그래서 이제 여성분이 이렇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예전에 이제 아주 예전에? 어렸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 그랬는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제 이상형이 약간 정말 신사임당 같은 여성분이어서 이렇게 손만 잡아도 딱 우리 휘영 기자 같은. 이 대사를 해주셨으면 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손을 잡았다 그럼 에그머니나 하고 손 빼는 그런 이상형을 준비하신 건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에그 플러스 머니. 네, 에그머니나 에그머니. 그러니까 글로벌한 진취적으로 여성을 이제 원하셨네요. 에그머니. 네, 그러니까 먼저 다가오기를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숫기가 없는 제가 딱 손만 대도 에그머니나 하면서 잠깐만. 네. 그 변태 심리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상반된 심리를 다 갖고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런. 네. 먼저 고백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전 없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네. 마음에 그러면은, 드는 남성.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어떻게 해요? 저는 우선 마음에 들면 고백은 안 하지만 먼저 연락을 하거나 다가가요. 이게 약간 여자라는 비슷한 거지. 그 추파를 추파. 던진다. 그래서 고백을 네. 이렇게 끌어내는. 끌어내죠. 보통 굉장히 여자들 이런다. 전략적인. 네. 이제 상남자라는 단어는 이제 없애고 상여자라는 단어가 써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근데 보통 여자들이 다들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그쵸. 처음 딱 네. 얘기할. 근데 내가 듣기로는 그 남자들도 만약에 네. 너무 다가가면 이렇게 훅. 왜냐면 좀 네. 어렵게 얻은 그렇죠. 사랑을 또 남자들은 또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내가 더 접근할 수 있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좀 어렵게 네. 보이고 싶은 그런 충분히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그럴 수 있죠. 이제 아무래도 남성분 같은 경우 여자가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또 갑작스럽게 막 적극적으로 다가온다면 또 그것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혼란스럽죠. 네. 심장은 두근두근 거리지만 또 혹시나 또 그래 일로 와 이렇게 해버리면 또 여성분이 또 도망갈까봐 참 이렇게 밀당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 여자분의 사연으로 돌아갔을 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보니까 자기는 정상이다. 그죠? 네. 그리고 뭐 적당히 뭐 다 갖추었다고 말했고 자기 친구들 나보다 못한 친구들이라고 네. 표현을 했어요. 뭐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게 집과 회사만 오간다. 네. 이런 단어, 이런 또 말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뭐 적당히 갖췄다는 거는 네. 뭐 모르겠어요. 뭐 적당히 갖춘다고 연애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매력적인 어떤 자기만의 네. 포인트가 있어야지 두루두루 뭐 네. 그 성격도 좋고 뭐 일도 잘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회사에 맞는 인재 아닐까요? 네. 음. 조금,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외부적인 조건,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은 충분히 갖췄는데 아마 본인이 봤을 때 네, 아마 그 내적인 요소를 조금만 더 열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맞아요. 예전에 저는 이제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렇게 예전에 길거리를 가다 보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나 제가 이제 솔로였었을 시절에 이렇게 막 정말 남자분들이 이렇게 여성분을 이렇게 끼고 그러니까 어깨에 끼고 다니는 거 보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사이좋게 이제 사이좋게 다니는 것을 보면 정말 이제 존경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까라고 했는데 하려다가 여자를 이 순간 이제 제가 딱 떠오른 영화가 그 예전에 헐리우드 영화 중에 What Women Want라고 여자가 원하는 거. 네, 그래서 남성분이 여자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니까 바로 여성분들이랑 서로 호감이 생기고 친해지고 그러니까 결국 연애 아니면 이제 이런 사귀게 되는 과정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읽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마음을 읽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네. 여자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 정말 이 사람 문제가 말대로 있다고라고 표현을 하긴 좀 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뭐 배려감을 조금 키우시고 또 뭐 뭔가 자기가 부족한 점이 없을까 아니면 조금 자기가 충분히 뛰어난 점을 갖고 있는데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을까라는 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좀 네. 괜찮은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성격이 좀 네. 소심하거나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네. 자기 어필을 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나가서도 이렇게 말도 잘 안 하고. 음. 그럼 요즘은 사실 얼굴이 네. 그렇게 뛰어나게 안 예쁜 네. 이상 말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들 관심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쟤는 뭐 네. 저런 앤가 보다. 네. 진짜 뭐 한 김태희나 이런 정도 되면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너무 있어도 다 이제, 네. 순간 그 표정 맞아요. 너무 리얼했어요. 약간 설렜습니다. 네, 군인처럼 왜 그러세요? 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분의 네, 성함. 네. 아, 네. 그럴 정도가 아니라면 자기가 네.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좀 밝고 명랑한 모습 네. 그리고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보여야지 이성도 나를 주목하고 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네. 이 여자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소심하고 자기 표현을 못하고 남이 다가와 주기만을 계속 바라고만 있는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제가 봤을 때 이 여자분은 네. 우선 눈이 높은 것 같아요. 아. 네, 30살이신데 모태솔로이시면 우선 그래서도 저보다 못한 친구들도 연애를 척척 잘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 이런 글을 봐도 눈이 너무 높아서 자기랑 위치, 지위가 맞아야지 네. 어느 정도 남자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네. 남자로 안 보이는 것이 아닌가. 눈을 좀 낮춰라. 네. 눈이 낮춰십시오. 상당히 높은 여성인 것이다. 그래서 네. 모태솔로다.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저는 이분이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마음을 오픈을 하셔서 정말 눈이 높으신 거일 수도 있으니까 좀 눈을 낮추시고 저는 이런 속담을 굉장히 신조로 삼고 네. 있는 게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등잔이 많은데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멀리서 네. 찾으실 필요 없이 정말 주변에서 충분히 찾으실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아내 된 분 정말 처음에 네. 딱 봤을 때는 동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 냉정해. 아니 이제 이미 서로 이제 봤죠, 알고 바로 있는 아까. 얘기니까. 근데 이제 계속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게 또 그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계속 이제 보면 볼수록 호감도가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면 충분히 또 주변에 이 남자 괜찮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한번 다시 네. 천천히 물색해 보시면 좋은 남성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집과 회사를 오가시는 것도 네. 문제죠. 네. 중간중간에 이 모임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뭐 되게 많잖아요. 커뮤니티, 우리 놀 수 있는 거. 동호회도 있고. 그렇죠. 예, 충분히 그런데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나가야 만나죠. 집과 회사만 오간다면, 어느 누구도 길거리 가다 뭐 이렇게 헌팅 당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만나겠어요. 대표적인 네. 집과 직장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바로 호일 기자님. 그러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요? 네. 저를 그렇게 한장 해버리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너무 한정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집과 그러니까 회사와 굉장히 어떤 열심히 곳. 사시는 분 같아가지고. 네. 최근에는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대한 시간이 날 때는 많은 모임 자리를 가려고 합니다. 사실 그 지난 주말에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집에 느낌. 가는데 오늘 그냥 가고 싶지 않다. 어떤 노래가 생각나요? 어떤 노래죠? 집에 가는 길. 네, 그래서 집에 가는 네. 길에 마침 또 친구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본인의 여자친구 생일이 있다. 그러길래 이제 뭐 훅 들어갔죠. 나도 그럼 또 참가하겠다. 친구들이 또 당연히 오니까. 네, 친구분들이 여자친구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즐거운 자리를 가지면서 어.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우르고 왔죠. 번호를 많이 교환을 네. 첫 만남에 저는 번호 교환 잘 하지 않거든요. 또 도도하시네. 네. 또 막 뿌리시지는 않으시네요. 제 건 마음껏 네. 드립니다. 명함 다 뿌리신 거 아니죠, 그 대신? 네. 이제 본인은 이제 핸드폰 연락을 뭐 많이 이렇게 돌리는데 본인이 직접 첫 대면에 이렇게 여쭤보진 않는다. 네, 전 연락처는 쉽게 여쭤보진 않거든요. 네. 남자네요. 그러면 뭐 어떻게 연락해요, 다음번에? 마음에 드는 여자랑. 네, 그래 저는 그분 주위를 좀 맴도는 것 같아요. 차라리 물어봐, 그냥. 맴돌지 말고. 약간 달처럼 위성처럼. 네. 그러니까 맴돌 만한 네. 상황이 되나 봐요.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네. 모임 자리가 있으면 또 그분이 뭐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그런 걸 알게 되면 되게 치밀하게 접근하는 뒤에서 네. 이렇게 뒤에서 네. 접근하는 스타일이네.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저렇게 네. 그림자처럼 이렇게 네, 다가오는 약간, 스타일이네요. 네, 저는 약간 준비하고 하는 걸 좀 네.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즉흥적인 것도 좋아하는데 네. 이런 만남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를 해서 오차 범위를 줄인 다음에 네. 대단한데? 네. 네. 수학을 잘하셨을 것 전공이 같아요. 뭐세요? 수학을 굉장히 못했다는 아. 네, 수학은 못했지만 네. 어쨌든 일상생활에서 오차 범위를 줄여나가고 네. 몸소 실천을 하는. 네. 오차 범위 줄이고 있는 남자. 그렇죠. 네. 이호일이었습니다. 네. 네, 금마무리 하고요. 네. 네, 이렇게 참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좀 새로운 코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당신의 연애를 재판해 드립니다. 라는 코너를 함께 해볼까 하는데요. 연애 재판이 웬 말이냐고요? 연애라는 게 원래 다사다난한지라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이 연애 문제들의 법대로 하자 할 때 네. 법대로 아하. 그 해결책을 한번 굉장히 씁쓸한 사연이 나오지 네, 않을까. 잔인해. 나는 네. 잔이네요. 네. 한번 법대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는 선물했던 고가의 물건 찌질하다고 해도 좋으니 돌려줘입니다. 뭔가 감이 오죠. 가슴이 많이 네. 좀 찔리지 않네요. 이런 적이 네, 있으세요? 찔리지 않아요. 저는 쿨합니다. 뭐죠? 네, 주면 땡입니다. 네, 근데 네. 할 말은 좀 많을 것 같네요. 그래요. 네. 조금 있다가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고요.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애할 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던 남자. 막상 연애가 끝나고 나니 여자에게 선물했던 모든 것이 너무 아깝다. 특히 1주년 기념일에 선물했던 비싼 반지는 어차피 헤어진 마당에 쓸모도 없을 테니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싶다. 합법적으로 반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이제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참 사실 헤어진 상대에게 그걸 달라고 하기는 저 같은 성격이면 못하는데 김민정 아나운서는 잘하실 것 저요? 같아요. 네. 좀 끝까지 받아내실 것 같은데. 네, 제가요? 네. 영수증 제시하실 것 네. 같아요. 저는 정말. 고가의 선물을 애초에 하지 않습니다. 받으시는구나. 제가 고가의 선물을 네. 안 하죠. 근데 이제 꼭 고가의 선물이 아닐지라도 사실 네. 여기 그 사례에서는 고가의 선물이라고 나왔지만 저 같은 경우를 네. 말씀을 드리면 뭐 고가의 선물을 잘 하지는 않지만 뭐 생일이거나 이럴 때는 나름 고가의 네. 선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때 내 즐거운 마음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 이게 너무 돈이 아깝다거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애초에 들었으면 애초에 선물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네. 네. 이미 그 사람의 생일을 충분히 축하하는 마음에서 그 생일 선물 내가 골랐고 네. 내 즐거운 마음으로 지불해서 그 사람이 즐거워한 걸 본 걸로 이미 나는 만족했기 때문에 네. 그걸 뭐 생각도 안 날 것 같은데 네. 헤어져도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그 선물이라는 의미가 사실 그 주는 기쁨에 주는 그렇죠. 건데 네. 이렇게 다시 달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그 남자가 미워서 그러니까 정말 그게 고가라서 꼭 돈을 받아야 팔아서 다시 팔아서 돈을 얻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단 얄미워서 얄미워서 다시 내놔 그럴 뭐 수 이런 있겠네요. 기분이 아닐까. 아니면 이거를 네. 핑계로 다시 만들려고 하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놓으라고 네. 하면서 계속 막 연락을 하는 거지. 내놓을 때 괜찮다. 다시 만나서 괜찮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느낄 때 호일 기자는 일단 딱 주면 거기서 딱 끝.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주고 다시 달라고 할 것 같진 않은데 그런 이미지인데 실제로 어떠세요? 실제로 저는 실제로 선물을 줄 때보다 선물을 준비할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마음이시네요. 네. 그 사람이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선물의 의미죠. 그 억지로 막, 네. 이거 돈 아까워. 막, 그럴 바에 뭐하러 선물을 해요. 그쵸? 네. 고가의 선물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고가의 선물은 받아보지 못해요. 지금까지 받았던 고가의 선물은 대략 얼마 정도가 되죠? 선물. 네. 구체적으로 이제 금액을 전해주진 않은데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으면 네. 보관합니까?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의 선물까지도 보관을 하시는지. 네, 저는 보관을 합니다. 그게 네. 봤을 때 제일 고가가 얼마인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자릿수만 한 3,000원. 뭐. 3,000원? 네. 한 몇십만 원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고가네요. 그게 아, 그게 정말. 고가입니다. 저 연애하면서 이게 10만 원 단위 넘어간 적이 저는 없었는데 아. 와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남자들이 더 대단한데요. 네. 얼마짜리 그게 해보셨어요? 고가지. 아, 저 정말 좀 당황스럽네요. 아. 몇십만 원짜리 고가라고 생각을 안 아니 하는. 고가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 여기서 어느 정도 아, 제 고가는 아니, 제 기준으로는 당황하지 이제 마, 당황하지 5만 원 이상이면 고가입니다. 아, 네. 네. 근데 그건 좀 심하다, 5만 원은. 아, 그렇습니다. 5만 원은 고가가 아니에요. 저는 그럼 5장 더 붙여서 아. 10만 원부터. 정말 안 돼요. 네. 이 남자들이, 우리 회사 아. 남자들이 좀 짜네요. 짜요, 짜. 네. 그렇군요. 짠 남자가 돼버렸네요. 네. 바다의 의미. 네. 이렇게 이 두 분한테서.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네. 전 이성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도 이렇게 보관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추억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뭐 선물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보관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사실 뭐 굳이 이걸 갖고 있다가 또 나중에 아내가 그죠. 알게 되면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진과 네. 더불어서 이제 뭐 컵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일상 추억이 깃든 물품을 다 처리를 했는데 그렇죠, 처리해야죠. 남자친구가 만약에 물론 그럴 확률은 적겠지만 또 보면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보관하고 계신 아니, 네, 고가라서 아, 제가 버릴 수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거고 물건은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네. 필요한 물건을 받을 수 있잖아요. 뭐 시계나. 응. 그거 뭐 시계는 그렇죠. 그런 걸 싸진 굳이 않잖아요. 버릴 필요는 없죠. 네, 그거를 네. 굳이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사진 잘 같은. 사진이나 뭐 사진, 편지 이런 어. 거는 뭐 버릴 수 있지만 필요한 물품 같은 경우에 굳이 버려야 되나? 사진을 보관하세요? 네, 사진을 보관하고는 있는데 사진을 버리기는 좀 그래서. 각자 또 의미가 다 네. 다르구나. 네, 사진. 추억을 굉장히 네, 어디 보관하고 계세요? 제 책상 깊은 곳에 네. 보관했습니다. 네. 네. 서랍 비밀번호도 혹시 뭐 공유하고 정말 계신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남자친구가 이거 안 봐야 될 텐데. 뜨끔. 이 시간대는 네. 저와 같이 있는 걸로. 그렇군요. 네, 다행입니다. 네. 어찌 보면 여자분들은 반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도 가는 분위기인데 네. 반지요? 네. 네. 어찌 아니, 보면 반지야말로 정말 쓸모없는 물건이 되지 않나. 아니요. 쓸모없다뇨. 커플링 현금화가, 같은 현금화가 되는 거. 그 현금화가 근데 이제 사실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런 추억 때문에 갖고 있는 겁니까? 말씀 뭐 잘하시네요. 두루두루. 잘하시네. 두루두루. 두루두루 5대5? 반지가 예쁘면 네. 뭐 끼고 맞아. 다닐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하면. 만약에 지금 현금화 남자친구가 끼고 다니는구나. 반지 뭐야? 아니, 끼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기, 네. 그런 걸 선물, 우리 현태 기자는 네. 결혼하셨으니까 그 반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어. 저는 반지를 이제 커플링이 아니라 예물로 예물을 쓰는데, 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고가였을 이제 거 아니에요. 고가는 아니었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돌반지 때 꼈던 그런 반지를 아직 갖고 계셨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녹여서 다시 반지를 금반지를 만들어서 아내에게 커플링. 선물을 했고, 예. 근데 원래 그 예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장모님이 사위 거를 만들고 준비를 하시고 저희 시댁에서 이제 며느리 거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장만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네. 현태 기자 반지는 그 장모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네, 제 반지는 장모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은반지가 요새는 은 색깔 나는 것도 좀 예쁜데 또 어르신이다 보니까 금 색깔이 좋아 보이셨는지 결국 예물은 금반지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안 끼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회사 올 때는 끼는데 이제 촬영할 때 이제 반짝반짝거리다 보니까 항상 주머니에다 놓고 다닙니다. 지금 아까 마찬가지로 뭐 디자인이 예쁘거나 마음에 네. 드는 반지면은 뭐 매일 끼진 않겠지만 네. 뭐 의상에 따라 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렇게 금값이 많이 올랐을 네. 때 그때 현금화를 시켜서 사실 충분히 네. 가능 일리는 있습니다. 네.
네. 그분도 그걸 바랄 거라고 생각해요. 홀 기자 뭐 하실 말씀이 제가 뭔가 pens- 좀 뭐 약간 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주의.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반지? 그 제- 바다에라도 던져버려야 되나? 제 생각엔 돌려주거나 아. 돌려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네. 아니면 처분을 하는 것이 어떻게 만약에 처분? 현금 처분이 아니라 이제 뭐 그냥 이제 버리는. 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한강에 던지거나? 왜냐하면 저는 그게 다음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왜냐하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쩌면 카톡보다 더 이게 상처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알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두 분 그러지 마세요. 네. 네, 그렇다면 정말 이 법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네, 굉장히 제가, 궁금하네요. 제가 한번 법적으로는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져놓고 뺏는 것만큼 치사한 일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도 그렇지만 법적으로도 A는 반지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남녀가 주고받은 선물은 법률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헤어지면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반지를 선물한 게 아닌 이상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A군, 남자가 쪼잔하게 그러지 마세요. 네. 자, 이게 바로 법적인 솔루션이었어요.